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전기 이륜차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하나의 흐름이 미래 모빌리티의 변화가 굉장히 크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중심에 바로 전기차가 있다는 거 아시죠? 올해 전기차의 중흥기의 시작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의 보급 대수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오는 2025년 정도가 되면은 연간 신차 판매가 아마 1000만 대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8천만 대에서 한 9천만 대 정도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000만 대가 매년 판매된다는 얘기는 주도 세계적으로 완전히 올라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의 흐름이 득세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반면에 전기 이륜차는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차에 비해서 전기 이륜차는 크기도 적고 구현하기도 훨씬 더 좋다는 것이죠. 시범 모델로 적용을 해서 완성도도 훨씬 더 높게 할 수가 있고요. 개발 기간도 짧게 하면서 훨씬 더 좋은 모델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기 이륜차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전기 이륜차는요, 이번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대통령 공약으로 내건 것 중에 한 가지가 전기 이륜차 보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지금 현 시점에서 1만 대 이상의 전기 이륜차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체계도 지금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150만원, 250만원, 또 한 350만원까지 이르는 평가를 통해서 세 가지 보조금을 받고 있죠. 이 보조금도 액수가 적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요, 실제로 보조금을 받는 모델들의 상당수가 중국산 저가 전기 이륜차가 많이 보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전기 이륜차 보급의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국내의 전기 이륜차 산업의 활성화, 직접 국내에서 만들고 기술 확보를 통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을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택배가 활용 국면이 되면서 일반 이륜차, 오토바이를 활용한 택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모두가 내연기관 오토바이라는 거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전기 오토바이가 이 장거리 택배용으로 쓰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매년 1만 대 이상 공급하는 전기 이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택배업에 투입이 못 되고 있다는 것은요, 결국 전기 이륜차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택배업으로 쓰는 전기 이륜차는 하루의 운행 거리가요 150km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전기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50km 내외뿐이 안 되기 때문에 쓰다 말고 충전을 해야 되겠죠. 충전도 완속 충전이다 보니까 너다섯 시간 충전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3번을 해야 되는데요. 충전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 이륜차가 택배용 오토바이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요, 기술적인 한계점이고요. 지금 현 시점의 한계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전기 이륜차용 변속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변속기는요, 2단 변속기가 탑재된 것이 포르쉐 타이칸이라는 모델입니다. 앞뒤에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앞에는 감속기고요, 뒤에는 2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이 국제 자동차 혁신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르쉐 타이칸이라는 최초의 포르쉐 전기차는요,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아직도 누적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단 변속기가 이 정도니까요, 전기차 전용의 변속기가 만약에 4, 5단 이상으로 활성화되고 개발이 돼서 탑재가 된다 그러면 획기적인 개발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전기 이륜차가 5단이나 6단짜리 변속기가 탑재가 되면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요, 기존의 배터리를 가지고 주행거리가 2배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등판 능력이 올라갑니다. 이륜차에 들어가는 이 모터에 대한 용량이요, 키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판 능력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변속기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모터가 장착이 안 돼도 되고요, 더 큰 배터리가 장착이 되지 않아도 되고,
또 모터가 전격 속도로 무리하게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냉각 장치 같은 것도 필요가 없어서 실제 차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도 낮출 수가 있고 공간 활용도도 더 높일 수가 있는 일석오조의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전기차용 변속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전기 이륜차의 6단 변속기가 거의 개발이 끝나서 국내에서 아마 탑재되는 모델이 머지않아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기 이륜차용 6단 변속기를 개발한 기업이 바로 국내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 변속기가 탑재가 아마 곧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탑재가 된다면요, 주행거리 자체가 같은 배터리 용량 가지고 거의 10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충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시 국내에서요, 중소기업에서요, 전기 이륜차용 또 마이크로 모빌리티까지 응용을 할 수 있는 급속 충전기가 개발이 이미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충전기는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방수, 방진에 대한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바깥에 노출이 되더라도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용량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기존의 급속 충전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국내 최초의 이륜차 전용 또 마이크로 모빌리티 전용의 급속 충전기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요, 이 연결을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것들이 이 극성에 반대가 된다든지 오결선이 생겼을 때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아마 해외에서도 보기 힘든 첨단 급속 이 전기 이륜차용 충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충전기를요, 두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죠. 온보드 상태로 이 이륜차 자체에다가 탑재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일반 충전기를 여러 개를 이 일반 캐비넷에서 설치를 해서 한꺼번에 여러 대의 전기 이륜차를 동시에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기 이륜차의 게임 체인저급 기술이 두 가지가 국내에 한꺼번에 공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구현된다면은 앞으로 국내 전기 이륜차가 택배형은 물론이고요, 아마 전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국내 전기 이륜차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이 낙후되어 있는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